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 제게 생긴 사건으로 저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찾은 동물보호소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 있던 10살 된 은퇴. 군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제게만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승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상처를 회복한 것처럼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살이었고 남편 승범이와 결혼한 지 3년째였죠. 승범이는 육군 중이었는데 항상 웃으면서 승혜야, 내가 나라 지키고 올게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듬직한 체격에 언제나 고든 자세로 걸어 다니던 승범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다, 내가 있잖아라며 저를 품에 안아주던 그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소보다 급하게 울리는 것 같아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둘러 받았는데 최승범 중위 부인이시죠?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작전 수행 중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최승범 중위님께서 그 뒤의 말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바닥의 차가움이 다리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 올랐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승범이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에 승범이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고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쿵 뛰면서 승범이야? 라고 외치며 뛰어나갔죠. 하지만 언제나 빈 현관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적막함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승범이가 떠나고 난 후의 일상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승범이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죠. 차마 죽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 두 글자를 말하는 순간 정말로 승범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말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승범이의 군복을 옷장에서 꺼내서 얼굴에 비비며 냄새를 맡곤 했어요. 진한 세제 냄새와 풀 냄새 사이로 아직도 그의 체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에 달린 은색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뱃속으로 삼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혼자 참았어요. 소리내어 울면 이웃들이 들을까봐 베개를 얼굴에 꽉 눌러대고 목 놓아 울곤 했죠. 친구들은 처음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로 언제든 연락해,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면서 걱정 어린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그런 관심조차 숨이 막힐 정도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며칠째 감지 않은 채로
집에만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점점 전화벨이 울려도 화면만 바라보다가 꺼버렸고 문자도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승범이 없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웃고 떠들 수 있겠어요. 그들의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 제게는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가 너무 야위어 있더라고요. 승범이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볼이 쏙 들어가서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짙은 보라색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서 손으로 만져봤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얼굴이 느껴졌습니다. 승범이가 우리 승의 볼살 통통한 게 제일 예쁘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제 볼을 감싸주던 그 따뜻함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승범이라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니 분명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승혜야,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어. 이러면 안 되라고 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동물보호센터 봉사 모집 공고를 발견했죠. 사실 동물을 특별히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승범이와 결혼하기 전에는 강아지 한 마리도 키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승범이가 나중에 집 마련하면 강아지 키우자. 골든 리트리버 어때? 고 했었는데 그때는 털 빠지고 키우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되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뭔가 하고 있어야겠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지원서에 썼어요. 정말 솔직한 이유였습니다. 다른 화려한 이유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승범이 생각만 계속 나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처음 보호소에 발을 들인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5월의 따뜻한 오후였는데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수십 마리 개들의 짖는 소리가 귀를 찢을 것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그 소음에 머리가 어지러질했고 동물 특유의 진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다른 봉사자분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괜찮으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셨지만 솔직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디 갈 곳도 없었고 집에 돌아가면 또 텅 빈 거실에서 승범이 생각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꾹 참고 보호소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큰 개들이 뛰어다니는 넓은 운동장, 작은 개들이 모여있는 아담한 공간, 아픈 개들을 돌보는 격리된 치료실 등등 구역이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었죠. 각 구역마다 다른 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모두들 능숙하게 개들을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보호소 한쪽 끝을 둘러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다른 곳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조용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높은 철망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안에는 나이 들어 보이는 개들이 차분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호기심에 물어봤더니 봉사자분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은퇴견들을 위한 특별 구역입니다. 은퇴견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죠. 은퇴견이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더니
봉사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개들이에요. 보통 10살 정도 되면 현역에서 물러나는데 새로운 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서 여생을 보내게 되죠.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하다가 늙어서 혼자 남겨지다니 뭔가 승범이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거든요. 승범이도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는데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잖아요. 뉴스에서도 이틀 정도 나오고 말았고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런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은퇴견 구역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짖는 소리도 거의 없었어요. 나이 든 개들이라 그런지 모두들 차분하게 누워 있거나 조용히 앉아서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구석 철망 안에서 한 마리가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사람이 다가가면 꼬리를 흔들거나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선이 무시하거나 경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털, 귀 끝에 조금씩 보이는 하얀 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고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친구는 별이에요. 직원분이 다가와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10살 된 점원 shepherd인데 8년 동안 군견으로 복무했어요. 정말 똑똑하고 온순한 친구죠.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입양 신청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목소리 끝이 조금 침울해지더라고요. 별이라는 이름이 참 예뻤어요. 승범이가 밤하늘에 별 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서도 베란다에 나가서 고개를 들고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곤 했어요. 승희야, 별이 정말 예쁘다. 저 별들도 우리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나중에 시간 날 때 같이 별 보러 가자고 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별이의 눈빛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슬프면서도 깊은 눈이었어요. 마치 인생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처럼 많은 걸 겪어보고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철망 사이로 손을 내밀자 별이가 천천히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코끝이 차갑고 촉촉했고 숨결이 따뜻했습니다. 별이가 제 손 냄새를 한참 맡더니 혀로 살짝 핥아주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전기 같은 게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개가 저와 비슷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서로 말은 할 수 없지만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리움, 상실감 같은 걸 서로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별이는 참 신중한 성격이에요. 아무나 가까이 오게 하지 않는데 승혜 씨에게는 금방 마음을 연 것 같네요. 정말 신기해요. 직원분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는데 저에게는 직접 다가와서 먼저 인사를 했거든요. 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보니 털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했을 것 같은 그 온기가 제 손바닥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봉사를 갈 때마다 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일들도 했어요. 사료통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에 사료를 퍼담고 물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버리고 시원한 물로 갈아주고 바닥에 깔린 신문지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일들 말이죠. 하지만 어느새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은퇴견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고 결국엔 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별이도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보호소 입구에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멀리서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목소리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별아, 나왔어라고 부르면서 은퇴견 구역으로 걸어가면 눈을 반짝이며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일어나서 철망 가까이 다가왔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봉사자들이 올 때와는 반응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제 손을 오래도록 핥기도 하고 가끔은 제 다리 옆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체온을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승범이가 떠난 후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짜로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조건 없이 제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별이는 제가 화장을 안 했든 머리가 엉망이든 눈이 퉁퉁 부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은 별이와 함께 철망 안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별이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고 저는 그런 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별이가 알아들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말을 하니까 오랫동안 막혀있던 가슴속이 조금씩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별아, 너도 군인이었구나. 우리 승범이도 군인이었어. 아마 너희끼리는 서로 알아볼 것 같은데 둘 다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까. 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정말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봉사를 갔는데 별이를 보러 가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오늘은 별이가 뭐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게 덜 무서워졌어요. 별이라는 소중한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별이와 함께 보호소 뒤편 작은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멀리서 둔탁한 헬리콥터 날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별이도 별 신경 쓰지 않고 걷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바짝 세우고 온몸을 긴장시키면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별이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여유롭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경보가 울린 병영의 군인처럼 바짝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목을 쭉 빼고 하늘을 주시하는 모습, 살짝 벌어진 입으로 거친 숨을 내쉬는 모습에서 군견 시절의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승범이가 생각났습니다. 승범이도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자동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우리 부대 헬기네. 이건 수리온이고 저건 수누리아라면서 기종까지 척척 구분해내곤 했거든요. 심지어 밤에 잠들기 전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항공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야간 훈련 하나 보내라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별아, 너도 많은 걸 기억하고 있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리자 별이가 잠깐 저를 쳐다봤다가 다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깊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의 군견 생활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구나 싶었어요. 이상하게도 별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승범이와 함께 있을 때처럼 안전하다는 느낌, 누군가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간 후에도 별이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게로 돌아와서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마치 괜찮다,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산책에서 돌아와서 봉사자분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별이가 승혜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사람을 따르지 않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마치 주인을 만난 것처럼 행동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별이는 저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점잖게 대하지만 저에게는 좀 더 솔직하고 애정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봉사자분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어요. 별이는 벌써 여기 온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입양 문의는 거의 없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사실 10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망설이세요.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여기서 늙어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목숨 걸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혼자 늙어간다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치 승범이처럼 조용히 잊혀져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영웅처럼 살았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쓸쓸한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별이 생각이 계속 났어요. 철망 안에 혼자 앉아있던 그 모습, 헬리콥터 소리에 긴장하며 하늘을 바라보던 모습, 제 손을 조심스럽게 핥던 따뜻하고 촉촉한 혀의 감촉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별이의 깊은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혼자고 별이도 혼자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덜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는 제가 10살 된 큰 개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혹시 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승범이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강아지 키워도 될까? 별이라는 친구인데 너처럼 군인이었어. 정말 착하고 똑똑한 친구야.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승범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래. 우리 승혜가 혼자 있는 것보다 좋은 친구가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나도 별이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을 것 같았거든요. 승범이는 언제나 제가 외로워하는 걸 가장 싫어했으니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우울해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승혜야,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고 와. 나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분명 별이와 함께하는 걸 응원해줬을 거예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고민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별이 생각이 나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어요. 키워본 경험도 없고 10살이라는 나이도 부담스럽고 혹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별이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과 따뜻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승범이가 떠난 후로 감정이라는 게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는데 별이를 만나면서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웃는 일도 생겼고 기다려지는 일도 생겼고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도 다시 생겼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일주일 후 봉사를 갔을 때
별이가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도 꼬리를 흔들긴 했지만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별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봉사자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별이를 바라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보고 가면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을 텐데 결국 또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쌓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깊은 눈 속에 숨어 있는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포기와 체념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별이를 데려가야겠다. 더 이상 별이가 이런 상처를 받게 둘 수 없었어요. 나이가 많든 병원비가 들든 경험이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별이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별이가 필요했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철망 사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별이가 천천히 다가와서 제 손에 얼굴을 비볐을 때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별아, 나랑 같이 집에 갈래? 우리 가족이 되자. 별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면서 작은 소리로 끙 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좋아라는 대답 같았습니다. 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보호소에 가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직원분들이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별이가 10살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으로 치면 70살 정도인데 병원비도 많이 들고 수명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친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꼈는지 직원분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별이도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일어나서 철망 가까이 와서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각종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집 환경도 확인받아야 했어요. 별이가 생활할 공간이 충분한지, 안전한지,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죠. 하지만 저는 별이를 데려가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별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애완용품점에 가서 별이 몸집에 맞는 사료 그릇과 물그릇을 샀고 푹신한 방석과 따뜻한 담요도 골랐습니다. 장난감도 몇 개 골랐는데 너무 어린 강아지용 말고 성견용으로 된 것들로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승범이 옷이 걸려있던 옷장 한쪽을 비워서 별이 용품들을 정리할 공간도 만들었죠. 한 달 후 드디어 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해서 별이를 보는 순간 오늘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별이도 뭔가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평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는 동안 별이는 뒷좌석에서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가끔씩 룸미러를 통해 별이를 보면 진지한 표정으로 밖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별아, 이제 우리 집이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제가 다정하게 말하자 별이가 잠깐 저를 쳐다봤다가 다시 창밖을 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별이를 마당에 내려주었는데 처음엔 신중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코를 킁킁거리면서 이곳저곳 냄새를 맡아보고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이곳이 안전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군견 출신다운 신중함이었어요. 그러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별이가 승범이 물건들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승범이의 운동화 냄새를 오래도록 맡더니 옷장 쪽으로 가서 아직도 걸려있는 군복 냄새도 킁킁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별이가 이 집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누군가 살았는데 지금은 없다는 걸, 그래서 주인이 혼자라는 걸 그 예민한 후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았거든요. 별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동정과 이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별이가 우리 집에 온 첫날 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녁을 먹이고 산책도 시켜준 후에 별아, 여기가 내 잠자리야라고 하면서 거실에 푹신한 방석을 깔아놨는데 별이는 그곳에 누우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침실로 들어가니까 뒤따라와서 침대 옆 바닥에 조용히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워 있더라고요. 별아, 거실이 더 넓고 편할 텐데 왜 여기 있어? 하고 물었더니 별이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보면서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이 친구도 혼자 있기 싫어하는구나. 8년 동안 다른 군견들과 함께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된 별이에게는 고요한 밤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승범이가 떠난 후 밤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정신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었지만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적막감이 온몸을 덮쳐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승범이와 함께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죠. 별아, 여기 있어도 돼. 우리 같이 있자. 나도 혼자 있기 싫어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별이가 안도하는 것처럼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제 침대 바로 옆에 몸을 편하게 뻗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별이가 규칙적으로 숨쉬는 소리, 가끔씩 꿈을 꾸면서 내는 작은 소리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어요. 가끔 별이가 잠꼬대를 하기도 했는데 다리를 움직이면서 끙끙 소리를 내는 걸 보니까 군견 시절 훈련하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이튿날 아침 별이가 저를 깨웠어요. 따뜻하고 촉촉한 코로 제 손등을 살살 건드리면서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눈을 떠보니 별이가 침대 옆에 얌전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승범이도 주말 아침에 그렇게 저를 깨워주곤 했었는데 별이도 똑같이 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별아, 고마워. 덕분에 늦잠 안 잤네. 산책 가고 싶어? 제가 말하자 별이가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일어나서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꼬리가 좀 더 빠르게 흔들리는 걸 보니 정말로 산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목줄을 가져오니 별이가 점프를 할 것처럼 기뻐했어요. 첫 산책을 나갔을 때 별이는 정말 완벽한 워킹 파트너였어요. 제 왼쪽에서 보조를 정확히 맞춰 걸으면서 앞서 나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이 지저대거나 달려와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길을 걸었어요. 역시 군견 출신답게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새로 키우시는 개네요. 참 얌전하고 의젓하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네, 은퇴 군견이에요. 8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던 친구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면
다들 어머, 정말요? 그래서 그렇게 의젓해 보이는구나라며 감탄했어요. 별이도 그런 관심을 받을 때 어깨를 쫙 펴고 더욱 당당하게 걷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자신이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산책에서 돌아와서 아침을 주니 정말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사료한 알도 남기지 않고 그릇까지 깨끗하게 하차서 설거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별이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별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별이가 저를 깨우면 함께 40분 정도 산책을 나가고 돌아와서 별이 아침을 주고 제 아침도 챙겨 먹었어요. 승범이가 떠난 후로 제대로 된 아침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는데 별이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별이가 저녁 시간이 되면 밥그릇 앞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면 밥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저에게 얼마나 필요했던 건지 깨닫게 되었어요. 별이는 정말 영리한 개였습니다. 제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때를 정확히 알아차렸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승범이 생각이 나서 혼자 울고 있는데 별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별이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어요. 군견 출신답게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신나게 놀아주고 우울할 때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면서 체온을 나누어 주었어요. 마치 감정을 읽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별아, 고마워. 너 때문에 많이 나아졌어. 제가 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하면 별이는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갈색 눈동자에서 괜찮다. 내가 있잖아라는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승범이가 항상 해주던 그 말을 이제는 별이가 눈빛으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하고 있었어요. 별이와 함께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 동창 미영이가 요즘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집까지 찾아왔거든요. 처음엔 별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와, 정말 의젓하고 예쁘다면서 좋아했어요. 승희야, 요즘 많이 달라 보인다. 전보다 생기가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미영이가 별이를 쓰다듬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입을 열어서 승범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승범이가 3년 전에 말하기 시작하니까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미영이는 깜짝 놀라면서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별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승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별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집에서 혼자 숨어서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후로 미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었어요. 별이가 화제의 중심이 되어서 대화가 훨씬 쉬워졌거든요. 이게 정말 얌전한 애, 은퇴궁견이라고? 정말 신기하다라는 말들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제 근황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별이 덕분에 점점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년 동안 끊어졌던 인간관계들이 하나씩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저에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별이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네에서도 별이 어머니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산책할 때마다 만나는 이웃분들이 별이 어떻게 지내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 게 너무 따뜻했습니다. 별이를 통해 저도 동네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별이와 함께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승범이 부대 동료였던 정훈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거든요.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승범이 형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했을 텐데 이번에는 좋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정훈이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별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야외 테라스가 있는 곳이라 별이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정훈이가 별이를 보더니 누나, 이 친구가 별이에요? 정말 의젓하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응, 은퇴군견인데 승범이 대신 제 곁을 지켜주고 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훈이는 승범이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형이 누나 이야기할 때 정말 행복해했어요. 늘 우리 승혜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랑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승범이가 부대에서도 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이 하늘에서 좋은 친구 보내준 것 같아요. 누나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정훈이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승범이가 제가 너무 외로워하는 걸 보고 별이를 제게 보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이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차분하게 제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훈이뿐만 아니라 승범이와 친했던 다른 동료들과도 연락이 닿았어요. 가끔 함께 모여서 승범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별이도 항상 함께 했어요. 별이가 있으니까 승범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더 자연스러웠고 슬프기보다는 따뜻한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승범이 사진 앞에서 별이와 함께 앉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별이 덕분에 나도 많이 나아졌어. 이제 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할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좋은 친구 보내줘서. 그러자 별이가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승범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신기한 순간이었습니다. 별이와 함께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승범이 사진 옆에 별이 사진도 함께 놓게 되었어요. 둘 다 군인이었으니까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별이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골랐어요.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편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 속 별이의 눈빛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느 날 승범이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별이 덕분에 나 정말 많이 나아졌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 고마워. 이렇게 좋은 친구 보내줘서.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별이가 그때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제 곁으로 와서 조용히 앉곤 했어요. 마치 승범이와 저, 그리고 자신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별이도 이제 15살이 되어서 확실히 많이 늙었습니다. 털 색깔도 예전의 진한 갈색에서 회색빛이 많이 섞였고 주둥이 주변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예전처럼 빠르게 뛰지도 못했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별이를 안아서 올려주곤 했는데 15kg 정도 되는 별이를 안는 건 쉽지 않았지만 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산책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거리는 훨씬 짧아졌고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걸었어요.
별이가 헥헥거리면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충분히 쉰 다음에 다시 걸었죠. 동네 사람들도 별이의 변화를 다 알고 있어서 별이가 많이 늙었네요. 그래도 아직 건강해 보여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수의사 선생님도 이제 정기 검진을 더 자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아플 수도 있거든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지만 별이가 아프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별이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애교가 많아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차분하고 의젓했는데 이제는 제게 더 많이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제가 어디 가면 더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마치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한시라도 제 곁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별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하면 별이는 작은 소리로 끙하고 울면서 제 손을 하차 주었어요. 별이와 함께한 지 7년째 되는 해, 가을, 별이가 갑자기 많이 아파졌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별이가 평소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 옆에서 힘겹게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숨소리도 훨씬 거칠어졌고 제가 별아라고 불러도 고개를 들기 힘들어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밥을 거른 적이 없는 별이가 아침 사료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을 때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급하게 별이를 안고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별이는 제 품에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제 얼굴을 올려다봤는데 그 눈빛에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는 별이를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별이가 이제 17살인데 여러 장기 기능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고 신장 수치도 많이 올라갔네요. 선생님의 침중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나이가 워낙 많아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승범이를 떠나보낼 때의 그 절망적인 무력감이 다시 온몸을 휩쓸었어요. 아니야, 별이까지 떠나면 안 돼. 제발. 집에 돌아와서 별이를 침대 옆 가장 푹신한 방석에 눕혀놓고 계속 지켜봤어요. 별이는 숨쉬기도 힘들어했지만 제가 가까이 있으면 그나마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닿는 곳에 코를 가져다 대고 가끔씩 살짝 핥기도 했어요. 그 차가워진 코끝의 감촉에서 별이가 얼마나 아픈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아, 아프지 마. 제발 아프지 마.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니까 별이가 힘겹게 꼬리를 아주 조금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별이도 저를 위해서 마지막 힘까지 짜내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도 조금씩만 할자 마실 수 있었고 좋아하던 간식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별이가 아픈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의사 선생님이 직접 집까지 와서 진료해 주셨어요. 별이의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호흡 상태를 점검해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별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세요.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7년 동안 함께한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주신 진통제를 정해진 시간에 먹이면서 별이가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별이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여전히 제가 곁에 있으면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 손길에 반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히 누워서 얕은 숨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별이를 보면서 승범이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군인답게 조용하고 의젓하게 세상을 떠나려는 것 같았거든요. 별아, 고마워. 7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별이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어요.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승범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내가 와서 나를 지켜줬잖아. 정말 고마워, 별아. 별이는 제 말을 들으며 힘겹게 눈을 살짝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갈색 눈동자에서 나도 고마웠어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7년 동안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보낸 모든 시간들이 그 눈빛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범이 사진을 별이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별아, 승범이 오빠야. 너도 군인이었으니까 인사해봐. 곧 만나게 될 거야. 정말 신기하게도 별이가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아주 작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승범이에게 안녕하세요. 승희를 잘 돌봤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별이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부터 별이의 호흡이 더욱 얕아졌고 의식도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손을 내밀면 알아보는 것처럼 반응했어요. 그날 오후 4시쯤 별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하찼습니다. 그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때만큼은 고개를 간신히 들어서 제 손등에 차가운 혀를 댔어요. 그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가 저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별아, 사랑해.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하니까 별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평화로움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승범이도 이렇게 저를 사랑했고 별이도 이렇게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느끼는 상실의 아픔보다 7년 동안 함께하면서 받은 사랑이 훨씬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던 따뜻한 코, 슬플 때마다 제 곁에 와서 위로해주던 온기, 산책길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교감들이 모두 사랑이었구나. 별아,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제가 별이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승범이 오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함께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줘. 나는 괜찮아. 너희 덕분에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별이는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소리로 끙하고 울었어요. 그게 별이가 제게 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고마웠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5시 10분, 별이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제 손가락 근처에 앞발을 놓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가 이렇게 평화롭게 떠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별이가 제게 준 무조건적인 사랑, 따뜻한 위로,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별이를 떠나보내면서 승범이를 떠나보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물론 슬프고 아팠지만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별이를 떠나보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승범이 사진 옆에 놓인 별이 사진을 보면서 인사를 드려요. 여보, 별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두 친구 덕분에 정말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하늘에서 두 친구가 함께 미소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승범이를 떠나보낼 때는 제대로 못했던 일들을 별이를 통해서 배웠어요. 진정한 이별이란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걸 말이죠. 별이가 제게 준 모든 사랑, 함께 나눈 따뜻한 체온, 산책길에서 주고받은 눈빛들, 힘들 때마다 받았던 위로가 모두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 소중한 추억들이 제게는 계속 살아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동물보호소에 봉사를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또 다른 늙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호소에는 여전히 별이처럼 새 가족을 기다리는 은퇴견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외면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제는 11살 된 은퇴견 바둑이를 만났어요. 별이처럼 차분하고 의젓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니까 천천히 일어나서 꼬리를 조심스럽게 흔들면서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첫날 별이를 만났을 때가 떠올라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바둑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절대 아니야. 누구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보호소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바둑이도 입양하실 생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바둑이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안 서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나이 든 친구들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이니까요. 이것이 별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거든요.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조건도 상관없다는 것.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승범이와 별이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늘에서 두 친구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받은 그 큰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별이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의 순환,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시간에 대한 깊은 감사함.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받았던 기억이 계속해서 다른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